네, 안녕하십니까. 직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제대로 도와드리고 있는 직무지기 취업 컨설턴트 유정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최근에 들어서 경영지원 쪽 관련된 직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사, 그래서 재무 이런 직무들을 좀 살펴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들어가기 힘든 또 그만큼 채용 규모도 작은 오늘 전략기획이라는 직무하고 그다음에 기업 홍보라는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단 한두 명, 두세 명이라도 채용을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오늘 약 40분 걸쳐서 이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시고 나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자막으로 쫙 깔리고 있죠. CDC JOB, CDC 잡, 카카오톡 아이디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질문해 주시고 또 방송 말미에 가서 저희 CDC 취업 캠퍼스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남겨주시면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제대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 직무를 한꺼번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다시피 전략기획과 기업 홍보라는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기본적으로 경영지원 직군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던 인사 관련된 직무에서는 이제 HRM 해서 인사 관리 또는 인력 운영이라든지 제도, 기획, 채용 이런 업무를 하는 HRM 쪽에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HRD 교육 업무가 있죠.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그런 직무가 있고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ER 노사 업무, 노무 업무랑 그다음에 총무 업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뤘던 재무라는 직무에는 총 5가지 직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뽑고 있는 격리, 이 재무회계 직무랑 그다음에 관리회계 직무,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세무라든지 자금, 그다음에 IR 이런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이 경영 전략과 관련된 직무들의 어떤 직무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직무들인데 이름이 조금씩 회사마다 틀려요. 그래서 전략 기획 또는 사업 운영, 경영 기획, 또 경영 관리 이렇게 부르는 직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직무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기업 홍보와 그다음에 경영 혁신, 그다음에 법무, 그다음에 정보 전략과 같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영 전략이라는 업무, 전략 기획이죠. 한번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전략 기획하면은 전략과 기획의 차이점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아셔야 돼요. 말 그대로 전략하면 스트래티지 업무가 될 거고요. 기획하면 플래닝 업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엔 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전략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아마 남학생들 중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전술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실제 전투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략을 짭니다. 즉, 기업으로 따지게 됐을 때에는 다른 경쟁사, 이 업종 내에서 경쟁사 대비했을 때 우리 회사가 반드시 시장 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책략이라든지 방법 등을 구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기획이라는 건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최적의 행동,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로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고 하면서 미래를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회사가, 우리 기관이 어떤 먹거리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우리 회사라든지 여러 조직이라든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을 모두 검토해서 나름대로 책략을 짜는 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짜여지는 전략을 짜기 전과 또 전략을 짜고 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취합하는 것이 바로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친 전략 기획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이런 먹거리를 제대로 찾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짜고 거기에 맞춘 여러 행동 지침이라든지 또는 이런 행동 지침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 각 조직이, 각 부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경영진이 제대로 알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장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기획서를 써주는 것이 바로 전략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기획이 그러면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할까? 한번 볼게요. 크게 봤을 때 경영 기획을 짜고요. 그다음에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경영 분석, 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경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산업 환경이라든지 또는 당사뿐만이 아니라 경쟁사까지 분석을 하고 또 단순하게 우리 업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방 사업과 후방 사업 모든 연계된 이 사회적 트렌드와 또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무적 환경들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동종 업종 및 유관 업종의 변화와 방향성을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측된 대로 잘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전략 기획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하나씩 나눠서 단계별로 봤을 때는요. 자, 경영 기획을 수립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인사 때나 재무 때에도 경영 계획을 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경영 기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먹거리를 찾아서 전략을 짜겠죠. 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경영상의 모든 자원들을 배분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필요하다 그러면 신규 투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원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인사 업무를 할 때. 인, 물, 금. 인적 자원, 즉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물적 자원. 우리가 어떤 특정 제품이 됐든 컨텐츠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직접 팔아야 할 어떤 물이 있어야겠죠. 그다음 금,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 물, 금과 관련된 경영 모든 자원들을 제대로 배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로 경영 기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편성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전략들을 짜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예상된 리스크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동종업계에 관련된 자료들을 또 많이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업종 내에 있는 경쟁사를 분석한 여러 경영 정보와 관련된 자료들을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턴 생활을 할 때거나 아니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할 때거나 여러분들 꼭 제가 뭐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실컷 인턴 생활하고 또는 계약직 생활하고 또는 어디 가서 신입 생활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입사 지원서에 실컷 경험하고 나서 자료 수집 및 번역, 자료 조사 이렇게만 간단하게 네 글자 쓰죠? 자료 조사, 자료 번역.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들 입사 지원서에 분명히 본인이 한 역할이나 담당 업무에 대해서 최소 50자부터 많게는 150자나 200자까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번역을 하고 자료를 수집했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자료들, 중요한 전략을 짜는 데 필요한 밑거름, 바로 로데이터들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꼭 경영 전략, 전략 기획 이런 데 입사하는 게 아니라 영업 관리를 입사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와 관련된 자료 수집, 뭐와 관련된 자료 번역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영 전략을 짜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단계 이제 경영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략,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략이 짠 것들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각 조직체별로,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각 개인별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대비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그냥 점검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뭔가 채찍과 당근을 줘야겠죠. 그래서
목표 대비 부서별이나 또는 사업부별로 또는 조직체별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 대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통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또는 연 단위로 평가를 하죠. 목표 대비 우리가 100% 이상 그게 돈이 됐던 사람이 됐던 어떤 전략이 됐던 또는 시간을 줄이는 게 됐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각 부문의 경영 지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사업 계획 점검 및 피드백 활동이 됩니다.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상 필벌을 해야겠죠. 잘했으면 잘한 만큼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제대로 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직 평가 및 시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반도체, DS 부문 자체가 목표 대비 우리가 성과를 많이 냈다. 그랬을 때 연말에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해서 이익 받은 것들을 우리가 번 만큼들을 임직원들한테 제대로 나눠주게 되겠죠. 또는 몇몇 회사들,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마케팅 1팀이 잘했다. 2팀이 제대로 못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가 마케팅 1팀에게는 그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조직평가에서 우수한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고요. 이 팀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하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조직평가를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기획 부서가 하는 역할이 단순하게 전략만 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짜여진 전략대로 조직들이 제대로 움직이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까지도 수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전략기획이 뭘 추구하고자 하느냐? 전사의 많은 조직과 부서들의 사업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를 해주고요. 그 제시된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원과 기능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문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또 여기서 제가 꼭 전략기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면접을 보실 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동아리 회장하고 학회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할 때 리더가 됐든 아니면 평회원이 됐든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업을 제대로 해야겠죠. 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 담당자들이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돼야겠죠. 여러분들이 전략기획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든 학회 활동을 할 때든 어떤 대외 활동을 할 때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됐을 때에는 분명히 한 가지 목표를 갖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협업을 하게 되고요. 그 협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별로 업무 분장, 즉 분업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바로 조직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조직이 바로 전략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업무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냥 막무가내로 전략을 짤 수는 없겠죠. 현재 처해 있는 상황부터 면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란 말씀 들어보셨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일단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경영 환경을 분석하게 되는 거고요. 거시적인 관점, 어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국내 경제 지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동향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집을 하고요.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갖고 소비 패턴을 제대로 찾은 다음에 경쟁사와 당사의 스왓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겠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강점과 기회 요인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면서 우리의 약점과 어떤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는데 기틀이 되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이 끝나고 나면 경영 전략 및 중장기적인 비전을 짜게 되겠죠. 그래서 5년에서 10년 단위의 중장기 최종 목표를 잡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사, 비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 기업을 지원하시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또는 그런 기업의 2025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핵심 가치로 활동을 해야 된다. 또 이 핵심 가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대 목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공기업이 됐든 사기업이 됐든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맨 꼭대기에 있는 큰 비전과 핵심 가치를 짜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야만이 각 조직들이 매트릭스화돼서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10대 목표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 전략 및 비전을 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사업 계획 및 성과 분석을 합니다. 큰 목표를 잡았으면 거기에 맞춰 각 조직들이 움직여야겠죠.
바로 그게 사업 계획이죠. 그래서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서 중기 및 단기 전략을 짜게 되고요. 그 중단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군별로 또는 조직, 부서별로 세부 사업 계획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방침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과 자질이 있어야지만 이런 전략기획 업무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 준비하면서 보시다 보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직무 수행 능력하고 KSA가 나왔죠. 나리지적인 측면과 스킬적인 측면, 그다음에 애티튜드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 기획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일단 지식, 나리지적인 측면에서 뭐가 필요할까? 내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던 체육학과를 나왔던 복전공이 됐던 부전공이 됐던 아니면 대외 활동을 통해서든 재무나 회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인사나 법과 관련된 또는 경영 전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서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전략기획 업무에서 올바른 자료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자료 조사 근거로 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백데이터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식만 있어서 분석이 될까요? 어떤 스킬이 있어야겠죠? 자, 그 스킬이 뭐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 갔을 때 소통 다음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분석력. 자, 엑셀의 피벗 테이블하고 함수도 못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분석을 하죠? 여러분들 제가 많은 자소서나 면접 갔을 때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분석했대요? 어떻게 뭘로 분석했습니까? 무슨 도구로 활용했죠? 앙케이트 조사했답니다. 자, 앙케이트 조사한 걸 주먹구구식으로 분석하나요? 아니죠. 앙케이트 조사에서 3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서 나온 숫자를 데이터화시켜서 그 데이터를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분석력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함수 같은 기능이 될 거고요. 또는 통계 툴을 다룰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분석된 자료들을 대해서 여러 가지 도표,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제대로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해서만 끝내면 안 되겠죠. 남을 설득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PPT 자료나 여러 가지 보고서 자료들에 대해서 제대로 PT를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이라는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또는 웹툰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상사, 강대리가 밑에 있는 신입사원한테 뭘 시킵니까? 10장짜리 보고서 쓴 거를 계속 줄여서 결국에는 반 페이지짜리로 줄이게 만듭니다. 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것들을, 내용들을 담은 것들을 경영진들이 빨리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핵심 키워드만 담아서 간결한 하지만 핵심이 담겨 있는 이런 보고서를 제대로 쓸 줄 아는 것도 여기에서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학 부분을 제가 강조했죠. 자, 어학이 말만 잘하는 어학은 여기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자료들을 내가 직접 수집하고 필요한 자료와 필요치 않은 자료들을 구분하려면 이런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또는 동남아 언어가 됐든 이런 언어를 기반으로 읽고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말로만 의사소통하는 어학이 아니라 글로써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지식과 스킬을 제대로 갖췄는데 다 누구나 전략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느냐? 거시적인 관찰력, 그리고 호기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답을 찾아냈으면 그것들을 통찰력 있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전략기획에서. 앞만 보고 나가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을 하면서 전략을 짤 때에는 분명히 예상치 못하는 문제점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예상치 못했던 상황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찾고 여기에 대응할 줄 아는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한 성격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쪽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자기가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또는 어떤 조직 생활에서 또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 중에서 뭐뭐에 적합하다를 반드시 찾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루는 게 전략기획이라고 해서 큰 스텝, 경영지원 조직 내에 있는 전략기획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략과 기획은 어느 조직이나 있습니다. 인사에도 인사 전략, 인사 기획이 있고요. 마케팅에도 마케팅 전략, 마케팅 기획이 있고요. 구매에도 구매 전략, 구매 기획이 있고 개발에도 개발 기획, 개발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과 기획을 자기 직군에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점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만이 현재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전략과 전술, 즉 적과 싸워서 이제 적이 아니죠. 동종 업종 내에는 경쟁사와 우리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기획과 전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갔을 때 이 전략 기획을 지원한 친구들이 어떤 키워드들을 많이 어필하는 게 좋을까?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고민, 관심 이런 부분에서 경제성, 타당성을 잘 검토한다. 그냥 무조건 주어진 것만 잘 조사하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보다 저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구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자료들을 조사해야 되고요. 또는 이런 조사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표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지표 관리가 제대로 돼야만이 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분명히 우리보다 나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기반에는 통찰력이 있어야지만 될 거고요. 또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전방위적인 사고, 또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룰 때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된 숫자를 데이터화시켜서 보고서에 제대로 트렌드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디테일, 세밀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도 세밀하게 챙기면서도 요약과 핵심 단어들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면 누구든지 잡스가 되고 누구든지 앨런 머스크가 되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최소한 두세 가지만이라도 학창시절에 학생 신분에서 또는 인턴 신분에서 자기가 했던 부분들을 반드시 발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디테일한 분석,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디테일한 분석들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분석하느냐?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 또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상장이 안 돼서 안 떠 있다면 동종 업종 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런 공시 자료 같은 것들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또는 상장된 회사라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란 포털 사이트에 치셨을 때 거기에 금융정보 부분이 뜹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재무정보라든지 주식정보가 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IR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보면은 실적 자료가 또 분기별로 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꼭 보시기 바라고요. 또 홈페이지나 다트만 볼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 내에 여러 가지 업종과 관련된 사이트나 보고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원한 게 식품이나 외식 쪽이다. www.foodbank.co.kr 한국식품외식경제, 또는 내가 지원한 회사가 철강회사다. 한국철강협회. 내가 지원한 회사가 또는 유통회사다. 어디 유통백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 살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경제연구소 자료들이 있죠. LG경제연구소라든지 KT경제연구소라든지 대우경제연구소라든지 그런 경제연구소 자료들도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경영이나 경제나 회계 관련된 전공은 반드시 필수여야 됩니다. 내가 어문계를 주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복전공상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 이 직무에 제대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학은 회화뿐만이 아니라 토익 점수도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또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토익 점수도 900점대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직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 가셨을 때 핵심 키워드 위주로 두 가지식으로 요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부터 면접에서부터 자기를 요약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의 정책을, 전략을 요약해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쓰고 습관을 키우셔야 합니다. 자,
전략기획 지금까지 좀 짧게 알아봤어요. 사실은 알아보려면 전략기획 하나만 갖고도 한 4시간을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취업준비생 수준에서 알만한 부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렸고요.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좀 질문 들어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기획은 신입도 정말 뽑나요? 그러면 어떤 스펙이 필요한가요?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할 겁니다. 신입 사실 거의 안 뽑습니다. 그런데 간혹 채용 공고 뜨면 이 경영지원 쪽에서 전략기획이라는 부분이 뜰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에서 10명을 뽑을 때 전략기획은 1명을 뽑을까 말까 하겠죠. 자, 그만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어떠한 핵심 역량과 자질들을 말씀드렸죠.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최소한 2-3가지 이상을 동시에 쌓은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꼭 고스펙자만 뽑냐? 네, 고스펙자 중심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와서 자료 조사를 할 때부터 번역을 할 때부터 또 조사된 자료들을 분석을 할 때부터 이 첫 단계에서부터 어떤 오차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릿빠릿함, 아까 말씀드렸던 KSA에 적합한 스펙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앞으로 보통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커리어로 발전할까요? 사실 이 전략기획이라는 부서로 입사를 하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 입사해서 상당히 진급도 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회사가 당장 돌아가는 과거와 현재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업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승진도 좀 빠른 편이고요. 다만 너무 전략기획이라는 페이퍼워크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향후의 커리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략기획 업무를 하다가 향후의 현장, 내가 예를 들어서 이공계 출신이라면 또 어떤 개발이라든지 생산 기술 쪽에 또는 내가 인문상경계 출신이라면 마케팅이나 영업 현장의 경험을 반드시 중간에 쌓아야지만 본인이 이 경영진, CEO로서 성장하는데 반드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법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략기획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다룰 직무, 기업 홍보입니다. 홍보는 홍보인데 웬 기업 홍보냐? 자, 헷갈리는 부분이죠. 기업 홍보와 마케팅 홍보. 기업 홍보라는 부분은 Corporate PR, 기업을 홍보하는 거고요. 마케팅 홍보는 마케팅 PR, 우리 제품이나 콘텐츠를 홍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업무예요. 홍보란 말은 같지만. 그래서 이 기업 홍보는 어떤 직무냐? 특정 소비자, 우리 제품을 사는, 우리 콘텐츠를 구입하는 그런 특정 소비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기업에 대한 이해와 호의,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그래야만이 우리 기업과 제대로 된 협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 홍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업 홍보라는 직무는 어떤 프로세스로 또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업무 정의 2가지입니다. Corporate Identity, 이 기업의 정체성, 본질과 Corporate Image, 기업의 이미지가 2개가 제대로 합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업 홍보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투명성 확보 및 좋은 기업을 넘어서서 착한 기업으로서의 인식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어떤 기업이라든지 기업의 핵심 가치라든지 기업이 담고 있는 본질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로고, 이미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로고겠죠. 거기에 나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2개를 제대로 머지를 시켜서 좋은 기업, 이걸 넘어서서 존경받는 기업, 착한 기업,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 이런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 홍보의 핵심이고요. 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기업 이미지라는 게 단기간에 구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오랫동안에 구축됐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한 개인의, 경영진의 한 개인의 이슈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홍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언론 홍보, 정부 홍보, 지역사회 홍보,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서부터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대중 홍보,
자, 이건 이제 대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우리 내부 고객, 같은 우리 회사지만 구매팀이 마케팅 하는 일을 알아야 되고요. 영업팀이 개발팀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잘하고 있는 것들을 사내에 널리 알리는 사내 홍보도 하게 되고 사내 부서별로 서로 제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역할도 이 기업 홍보에서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하느냐 하나씩 살펴보게 됐을 때, 자, 대외 홍보. 언론 매체에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요. 또 많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있는 기자들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번에 몇 명을 뽑습니까? 이번에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가 이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회사의 이미지와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 회사 여러 가지 정황상 어느 정도 범위까지 밝혀주는 게 좋을까? 거짓말이 아니라 속이는 게 아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언론에 알렸을 때 오해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홍보팀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제가 인사부서에 있을 때에도 저한테 실제로 기자라든지 언론사에서 많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몇 명 뽑습니까? 자, 저 혼자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알고 있어도 기업의 홍보팀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얘기를 했을 때 혼란이 없을까?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고요. 또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도 자료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관련 부서 인터뷰 및 취재하는 데 있어 갖고의 지원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라든지 어디에서 이 회사에 있는 생산 기술 때문에 김모식이 하는 대리를 취재 나왔습니다. 자, 김모식이 대리의 개인적인 의견과 회사의 방침의 혼란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이 홍보팀에서 이 담당자에게 인터뷰 전에 어떤 부분을 주의할 사항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전달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홍보팀에서 이런 인터뷰라든지 취재를 대응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 매니지먼트. 아주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에서 발생되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에 대응해서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는 어떤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은 이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해야지만 기업의 이미지가 깎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라든지 당사의 대응 논리라든지 또는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답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 대외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기업 홍보팀이 어떤 보도자료를 내고 거기에서 오해가 없도록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이 있고요. 나 몰라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는 기업들이 있죠. 자, 그게 바로 기업 홍보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언론 모니터링을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게 되면은 보통 각 부서에 있는 경영진들 부서장 자리에 또는 사장단 자리에 항상 우리 회사와 관련된 기사 또는 우리 업종과 관련된 기사 또는 국내의 상황과 또 해외 글로벌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요약이 돼서 스크랩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즉 회사 관련된 내용 또는 유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킹을 활성화시켜갖고 서로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또 언론사로부터 우리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가지 또 스크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기업 홍보를 쭉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하나 PR 업무 중에서 IPR 업무가 있습니다. 인베스터 PR이죠.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공시 자료라든지 또는 재무제표와 관련된 자료 같은 거를 분석한 자료 이런 부분들을 바로 IR 담당자가 보통 IR 부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 정보 관련된 내용들을 언론에 게재도 하고요. 투자 설명회나 기업 설명회 같은 거 개최하고요. 주주총회 때 주주분들께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재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IR 담당자는 재무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 재무 쪽의 PR 담당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과 또 자질이 필요할까?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를 제대로 발굴할 수 있는 능력, 또 발굴된 스토리를 적재적소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단지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우리 회사에 대한 팩트라 하더라도 9시 뉴스에 알릴 때와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알릴 때는 그 청자들의 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청자들의 층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메시지나 컨텐츠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또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 이 기업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문장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자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글을 쓰고 전달할 줄 아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역량과 자질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기기들, 장비들을 좀 다룰 줄 알다면 여기서도 유리하고요. 또는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아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쪽에서 선호하는 어떤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향 자체는 외향적이어야 되겠죠. 내성적이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좀 부담이 있을 거고요. 무조건 외향적이라서 설레발이 치면 안 되겠죠. 덤벙덤벙되면 안 되겠죠. 꼼꼼함과 침착성, 그리고 어떤 글을 쓰레대로 창의력과 기획력,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능력, 수집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역량, 무엇보다도 인적 네트워크, 주변에 기자를 많이 아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특수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 전공 이후에 대외 활동을 할 때 이런 기자단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쌓은 이런 사람이라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 홍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또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업 홍보란 직무, 어떤 특수한 전공을 많이 뽑나요? 예, 사실 뭐 전공 불문이라고 많이 뽑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홍보에서 가장 많이 찾는 직무는 아무래도 신문 방송학이나 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한 친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필요한 역량과 자질, 예를 들어서 그런 전공을 통해서 교내에서 방송국 활동이라든지 또는 대외 활동을 할 때 그런 취재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또는 방송국 활동하면서 그런 촬영 장비라든지 또는 영상을 편집해봤다든지 또는 신문사 하면서 기사를, 교내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써봤다든지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공한 친구들 중에서 전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한 친구들 중심으로 뽑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어학이겠죠.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기획과 동일하게 이왕이면 다홍치마 10명 뽑을 게 아니라 한두 명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본다는 것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기업 홍보와 대외 협력이라는 직무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요즘 들어서 대외 협력을 뽑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철강회사,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거긴 전통적으로 대외 협력을 많이 뽑았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면세점과 관련된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최근에 면세점을 진입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대외 협력이라는 부서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SPC 같은 외식업에서도 전국에 약 6,4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외식업 또는 유통업에서도 대외 협력 부서를 신입사원을 뽑고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기업 홍보실 또는 기업 홍보 조직 내에 대외 협력 담당자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유통업이라든지 또는 그 큰 공장을 갖고 있는데 광양이나 또 이런 데 제철소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광양 제철소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포항 제철소라든지 근처에 이 철을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 이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겠죠. 또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공장이, 우리 사업장이 들어와 있다는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지역사회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좀 대신 해주고 있고 우리 공장이 들어와 있는 또 우리 점포가 많은 지역 내에 있어갖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 또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력사하고의 상생과 대외 협력 부분에 있어서 바로 기업 홍보 내에서 이런 대외 협력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협력 부서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인적 네트워크, 사람을 잘 설득하고 잘 다룰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지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방향, 우리 기업이, 우리 사업장이 속해 있는 그 사업장 내에 있는 근처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공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실행에, 액션에 옮기는 역할을 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상으로 이제 전략기획과 기업 홍보란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더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이 있으면 네이버에 CDC 취업이라는 것을 조회해 보시면은요, 저희 CDC 캠퍼스가 있고 여기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질문이 있어요 란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꼭 전략기획이나 기업 홍보 아니래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진로,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저희 컨설턴트들이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 4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 경영지원 업무 중에서 전략기획과 기업 홍보 알아봤는데요. 부디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저하고 함께하는 이런 직무, 특강에 대해서 꾸준히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